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욕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병원 치료 중에 땡땡땡 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합의 제안을 해오고 있는 상담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PD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5월경 땡땡땡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앞차량을 박은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땡땡땡 공제조합에서 입원을 하면 50만원, 입원 안 할 시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통증이 아주 심하여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목,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합의 천천히 하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해서 입원은 일 때문에 힘들어 통원 치료하면서 처방해준 약 복용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땡땡땡 공제조합에서 어떠냐고 물어봐서 아직 허리가 아파서 목 치료는 못 받고 있다고 하니 땡땡땡 공제조합 직원이 조정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 승인해주고 생각해보니 괘씸하고 앞으로 치료도 걱정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한 사연입니다. 네, 사연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고 김 PD님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네, 그 자동차 공제사업자인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 해야 할 행동으로는 너무 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 처리해주는 입장인데 무슨 해결사가 일 처리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좀 그렇죠. 네. 자, 이 내용은 정확한 팩트인데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입원을 하면 50만 원, 입원을 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라는 문구인데요.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말이죠. 입원을 하면 입원 기간 동안에 일실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보다는 합의금 산출해서 더 많은 합의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입원을 하면 50만 원, 입원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는 것의 의미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픔에는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무조건 땡땡땡 공제회사의 영업 논리만 생각하는 합의금 제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한, 그런 금액을 아끼기 위한 합의금 제시인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기 합의를 해서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느냐만을 생각하는 아주 나쁜 제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공제조합에서 직원이 조정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고 라는 문구입니다. 5월경 사고라고 했죠. 7월 초에 저에게 상담을 한 사연이므로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이 안 된 사고인데도 상담자가 통원 치료 받는 것까지 압박을 하고 종국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행태는 참으로 정상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독 공제회사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인 손해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입원 후에 통원 치료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병원을 다니는 그 횟수 있죠. 방문 횟수를 제한하겠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유독 공제조합의 직원들은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사연을 접하고 보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닐진데 가해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를 충분히 치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고, 치료 후에는 합당한 합의금을 주고 종결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하겠다고 압박을 한다면 공제사업자의 도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은
추천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공제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부존재 소송보다는 조정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면 그 내용에는 조정 날짜와 조정시일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직접 참석해서 조정위원에게 내가 입은 피해를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께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참석하기 전에 메모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간략하게 메모해서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또 진단서 및 그동안에 치료받은 자료들도 가지고 가서 필요하면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하고 공포를 조성해서 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소송한다는 것만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급하게 합의를 해버리는 그런 피해자를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공제사업자는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금감원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적으로 압박을 느낀다면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도 하시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제회사가 세게 나오면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때린 놈이 썩내는 격이죠. 가해자를 대신하면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자,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대응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소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